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가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입니다. 제네시스도 알고 G70도 아는데 슈팅 브레이크는 뭘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몰라. 최근 들어서 크로스오버형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쿠페하고 세단을 합쳐서 4도어 쿠페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슈팅 브레이크는 조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슈팅 브레이크 그럼 어떤 모양이냐? 2도어 외건 스타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새는 이제 4도어로 뒤에 도어 2개를 더 추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외건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이 뒷 라인이 훨씬 더 매끄럽고 날렵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루프라인 같은 경우는 앞유리와 뒷유리 경사를 늘어지게 해서 마치 쿠페처럼 보이게 하고요. 측면부를 보면 일체형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라인이 날렵해 보이게 하고, 그리고 에어로 펜더는 반대로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죠. 후면부의 리어 윈실 글라스는 좀 더 고급스럽게 했는데 또 리어 스포일러를 달았고요. 여기에 듀얼 머플러를 통해서 역동성을 강조를 했죠. 이 슈팅 브레이크라는 말은 사실은 자동차가 나오기 훨씬 전인 19세기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이 브레이크라는 것은 망아지가 끄는 마차를 의미를 하는데요. 나중에 성장해서 좀 더 크고 좋은 마차를 끌기 전에 이 망아지들을 훈련하기 위한 차대를 의미를 하죠. 또 여기에 사격, 사냥을 의미하는 슈팅을 붙여서 슈팅 브레이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귀족들이 사냥을 하러 다닐 때 타던 마차를 슈팅 브레이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스테이션 외곤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뿌리부터 다르거든요. 예전에 짐하고 사람들을 싣고 기차역을 오가는 이런 마차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거를 디포 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드에서 모델 T를 개발을 할 때 이거를 개조를 해서 좀 더 큰 차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자동차 버전 디포 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스테이션 외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슈팅 브레이크하고는 출생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리고 타는 사람들도 완전히 달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적재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사실 디자인에는 크게 역점을 두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슈팅 브레이크는 귀족들이 타던 거니까 고급스럽고 럭셔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자인도 스타일리시하게 하고 내부도 고급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냥을 위한 것이니까 다이나믹한 역동성도 잊으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사냥, 사격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귀족적이다라고 하니까 응?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냥하면은 턱수염도 막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엽총 들고 흙탕에서 뒹굴기도 하고 뭐 이런 터프한 이미지를 생각하는데요. 사냥은 굉장히 대표적으로 귀족적인 스포츠입니다. 전통적으로 귀족 남성을 상징하는 스포츠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냥을 통해서 남성들은 목표물을 추적하고 승마술을 배우고 무기를 다루는 것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인내, 용맹, 규율과 같은 지배계층이 갖춰야 될 덕목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냥이 어떻게 보면은 귀족들의 정체성을 알리는 스포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전통을 만든 왕은 샤르마뉴 대제인데요. 샤르마뉴 대제는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후 중부 유럽을 통합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운 그리고 초대 황제가 된 인물이죠. 그리고 이 샤르마뉴 대제에게는 이 사냥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되면 그 영토는 왕실 소유가 되죠. 그리고 이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영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가서 사냥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정복한 땅이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강력한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을 타고 사냥을 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렇게 건재하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 허약해서 사냥도 제대로 못하고 유약하다면 신하들이 보기에는 좀 만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딴 생각을 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사냥은 정치를 하는 장이었습니다. 사냥을 하러 가서도 누가 가장 측근에 있는지를 보면 왕의 총애가 누구한테 가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물론 정사를 논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골프장에 가서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사업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도 좀 떠오르네요.
이렇게 사냥을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했던 샤를마뉴의 방식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요. 또 노르만족이 영국에 도착을 하면서 영국에서도 유행을 했죠. 앵글로색슨 연대기에 따르면 윌리엄 1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냥터에 누가 들어와서 동물을 훔친다든지 아니면 해치는 경우 장님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세기 영국 의회에서는 이 왕의 영지에 들어와서 밀렵을 하려는 사람이 잡혔을 때 반항을 하거나 하면은 사살해도 좋다라는 법을 통과를 시키기도 했죠. 영국에서의 사냥 인기는 계속되었고요. 또 특히 19세기에 굉장한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등장한 것이 슈팅 브레이크입니다. 초기의 슈팅 브레이크는 일단 플랫폼이 지면에서 높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지붕도 없어요. 그래서 이 헌터들이 일어서서 바라봤을 때 어디에 목표물들이 있는가를 잘 보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총기도 있어야 되고 또 사냥개도 있어야 되니까 적재 공간도 굉장히 넓었죠. 이게 사냥이 귀족들이 즐기던 레저였기 때문에 계층 간에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또 가끔은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우사냥입니다. 여우사냥은 19세기 영국에서 굉장한 인기가 있었는데요. 처음 기록으로는 1534년 영국의 노포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우사냥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시면 야, 진짜 귀족적이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여우사냥에 참여하는 멤버들은 일단 이 빨간색 영국 기병대의 자켓을 입습니다. 이 붉은색이 원래 영국 군인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사냥개를 쫓아서 말을 타고 쫓아갑니다. 사냥개가 무려 20쌍 혹은 30쌍 정도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함께 가고 그리고 나중에 파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냥개도 같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귀족들, 상류 계층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이 여우사냥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우사냥에서 사람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진짜 사냥은 사냥개들이 합니다. 사람은 그냥 이 사냥개들을 쫓아서 말을 타고 따라갈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우사냥이 지나치게 잔인한 면이 있고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 여우사냥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해왔었죠. 노동당 소속인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선거 때부터 내가 당선이 되면은 이 여우사냥을 금지시키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었고요. 또 실제로 토니 블레어가 총리인 시절에 여우사냥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찰스 왕세자가 여우사냥을 금지시키면 나도 영국을 떠나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노동당의 의원이 그거 잘됐네. 여우사냥을 금지시켜야 될 이유를 하나 더 찾았네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이 여우사냥이라는 것이 워낙에 귀족적이고 또 전통적이다 보니까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반발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었다는 것이죠. 19세기에 사냥이 인기 있다 보니까 슈팅 브레이크도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또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하면서 서서히 사라졌었죠. 그러다가 1960년대 다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심에는 영국의 유명한 코치빌더인 해롤드 레드포드가 있습니다. 이 해롤드 레드포드는 튜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엔지니어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차들을 튜닝한 게 아니라 정말 최고급 차들을 튜닝을 했습니다. 이 해롤드 레드포드의 손에 의해서 정말 많은 슈팅 브레이크가 탄생을 했는데요. 당시 에스턴 마틴을 경영하고 있었던 데이빗 브라운이 원래 폴로를 굉장히 좋아해서 폴로 스틱을 차에 넣고 다녔는데 이게 차 공간이 좁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자기의 반려견이 이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시트에 상처를 낸다. 그래서 이 공간을 좀 넓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튜닝을 맡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산 라인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개인의 럭셔리를 위해서 출발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레드포드의 슈팅 브레이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차가 됩니다. 아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탔기 때문인데요. 바로 본드, 제임스 본드. 션 코넬리가 연기를 했었던 이 제임스 본드가 슈팅 브레이크를 타고 나오죠.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섹시한 마성의 스파이가 이 슈팅 브레이크를 탄다. 뭔가 좀 매치가 잘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이미지 때문인지 이 슈퍼카 기업이라든지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에서 이 슈팅 브레이크를 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이미지 때문이겠죠. 최근에는 개성을 중시하는 성향들이 두드러져서 그런지 이런 크로스오버 형태의 차들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장점들만 가지고 와서 멋진 디자인으로 개성 있게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슈팅 브레이크는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그런지 영국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최근에는 그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네시스가 새로운 바디 타입으로 출시를 했죠. 럭셔리함과 역동성을 함께 매치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사실 저는 뒤에 적재 공간이 넓어서 많은 걸 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아웃도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보드라든지 이런 것을 넣을 공간도 넉넉하고요. 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이 골프 클럽을 여러 개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감독님들처럼 고가의 촬영 장비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슈팅 브레이크의 가장 큰 장점은 적재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디자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다이나믹한 삶을 즐기면서도 세련된 도시 스타일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